부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장면 첫 번째는 뭐야? 이제 아들이 온다는 핵심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야? 걱정이죠. 샵 2의 주제는 뭐니? 아들이 병원에서 온다니까 걱정되지만 동시에 희망과 기대도 있는 거죠. 자, 샵 3. 장거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진수가 돌아오는데 고등어나 한 손 사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닌가 싶었다. 자, 이제 고등어 요즘 뭐 그냥 마트 가면 3천 5천 원 되게 싸고 별거 아니지만 이때는 엄청 귀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 이제 생환했으니까 살아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해줘야죠. 장난 아니었으나 고깃전에 없는 고기가 없었고 이것저것 살 거다 저 막 고민을 했다는 거죠. 여기 오른손, 한손. 한손이라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한 마리를 얘기하는 거. 한 손이 뭐였지? 두 마리였나? 고등어 한 손이 아마 두 마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한 대 이런 게 있잖아. 내가 확인 잠깐 해볼게. 고등어 한 손. 그러니까 왜 고등어 한 손이 이제 두 마리냐면 고등어를 이렇게 머리 다 쳐낸 다음에 이렇게 반토막 내면요. 그러니까 반으로 이렇게 자르면 배를 가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걸 두 개를 이제 겹쳐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나로 팔았어요. 그래서 큰 고등어 안에 작은 고등어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팔았었거든. 그러니까 고등어 한 손은 두 마리를 의미해. 자, 근데 봐봐. 겨드랑이 밑이 간질간질해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한 손이 없기 때문이야. 아, 죄송. 다시. 지금 이 사람이 뭐가 없니? 팔이 없잖아. 그래. 한 손이 좀 없는 상황이야. 자, 근데 봐. 한 손이 없는데 간지러우면 긁을 수가 있어 없어? 긁을 수가 없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 한 손이 없는 상황에 한 손은 고등어를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손으로 긁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벌써 이제 장애가 있어서 불편한 상황이죠. 그 장애가 있어서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어깨 쭉지를 위아래로 움찔거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제 한 손에 고등어를 들고 있어. 근데 한 손이 없는 거야. 한 손이 이제 한쪽 어깨가 간지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깨를 긁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손으로 긁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해. 자, 그러면 이제 샵 3에서의 주제는 뭐냐면 아들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반기는 마음에 고등어를 샀고 하지만 손이 없어 불편하죠. 계속 봅시다. 정거장 대합실에서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있노라면 만도는 곧잘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 일이 머리에 떠오르면 등골을 찬 기운이 쫙 스쳐내려가는 것이었대.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이끼 낀 나무토막 같은 팔뚝이 지금도 저만치 눈앞에 보이는 듯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샤포로 와서 그럼 봐봐. 이 떠오르는 사건이 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정거장에 몇백 명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만도 자기 자신도 있었대요. 다들 이제 징용에 끌려갔다 그랬죠. 징용은 언제 있었던 거야? 그렇죠. 일제시대에 있었던 거죠. 징용 가서 많이 죽임도 당하고 많이 다쳐서 들어왔겠지. 자, 오른쪽 넘어와서 그러면서 자기가 다쳤던 시절 얘기죠. 라로 가겠습니다. 이제 샵4, 샵5. 그러면서 일제시대 강제징용 상황이야. 마누라도 울고 있고 만도도 울고 있고 다들 이제 슬프죠. 이별에서 오는 슬픔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결국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는 이제 눈물이 난다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야? 객관화시켜 표현했죠. 객관화시켜서 오는 효과가 뭔데? 독자들을 더 설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동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불안감과 이별에서 오는 슬픔도 있겠지만 이별에서 오는 재미도, 이동에서 오는 재미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런 어떤 배라든지 기차를 타고 뭐 여행 같은 기분도 드니까. 그러면서 얘는 적응을 잘 했어요. 그래서 남들은 막 토하고 뭐 음식도 못 먹고 하는데 자기는 뭐 괜찮아. 뭐 이미 적응했죠. 됐니? 자, 사람임이란 무거운 것이래. 그처럼 험난하던 상가산 틈바구니 비행장을 다듬어내고야 만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임으로 엄청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비행장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고 계속 일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심화될 거죠. 그러면서 일을 밤중에 하게 됐고 이제 굴을 파게 됐고 비행기를 집어넣었던 거죠. 그러면서 만도가 다시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징용 가서 일하는 상황이지. 그 다음에 연합군 포격이 있었겠죠. 그 폭격 때문에 자신의 팔을 잃은 상황이죠. 그리고 어쨌든 수술은 받았고.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야? 자기의 과거에 대한 회상이죠.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는 거, 이런 걸 무슨 구성이라고 하지? 역순행 구성이라고 하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사람이 현재였잖아.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얘기하다가 다시 현재로 왔잖아. 이렇게 1번 현재, 과거, 다시 현재로 오는 거. 거꾸로 가는 걸 역행 구성. 순서대로 오는 걸 순행 구성.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역순행 구성이라고 하고, 역순행 구성은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입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됐니?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꽤 기차 소리였고 멀리 산모퉁이가 돌아오는데 만도는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나 옆에 놓은 고등어를 집어 들었고. 자, 이제 현재 이제 봐봐. 기차 소리는 뭘 알려주는 청각적 심상이에요? 아들의 귀환이죠. 그럼 당연히 이게 이 사람의 기대 심리를 만들어내겠죠. 자, 그리고 봐봐. 다시 한번 또 과거 회상이죠. 그래서 술 먹고 오다가 굴러떨어져 버렸고, 그래가지고 뭔가 다친 것 같고 이랬었는데 오른쪽 넘어와서 자기가 이제 뭐야? 이제 옷을 버렸기 때문에 옷을 말리는 동안 이제 발가벗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물속에 있어야 돼. 물속에 있으면 추워 죽겠는 거야. 이것을 좀 뭔가 자기는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넘겼다라고 한 거지. 그리고 다시 또 현재로 왔어요. 근데 봐. 여기도 그냥 쓴 게 아니라 뭐냐면 뭔가 몸이 성치 않아서 생긴 경험이죠. 자, 그럼 봐, 얘들아.
맨 처음 흐름부터 보면요, 이 사람이 계속 복선 감시를 깔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 자, 맨 처음 시작은 현재죠. 그래서 1번 아들의 귀한 소식을 들어. 그런데 2번 불안해. 왜? 아들이 병원에서 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3번 자신의 또 과거에 어떻게 됐어? 징용에 끌려다가 팔을 잃었어요. 자, 그리고 또 뭐야? 네 번째, 자기가 뭔가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생활이 불편해. 자, 이런 부분들을 현재에서 자꾸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자기가 팔을 잃었고 몸이 불편하고 아들이 병원에 있고 아니겠지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뭐라고? 그렇지. 자, 아들도 아마도 다쳤을 거라고. 상위 군인이 무슨 얘기냐면 다친 거야. 상해를 입은 거야. 그래서 상위 군인일 거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 복선과 암시들이죠. 그래서 이 복선 암시들을 노란 삼각편으로 쳐보면은 아버지도 과거에 징용을 갔던 거, 자기가 몸이 불편했던 거를 다시 회상해 보는 거, 그리고 아들이 병원에 있다는 거, 이런 크게 세 가지가 아들이 상위 군인이라고 예측해 보일 수 있는 복선과 암시라고 생각하시고 필기하셨으면 되겠고. 자, 넘어가 쭉 왔어요. 어머나, 사람들이 다 내렸는데 뭐지? 설마 했는데 부른 소리가 들려서 딱 봤더니 큰일이었죠. 왜?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한쪽 바람가랑지가 없어. 즉 뭐야? 아버지는 뭐가 없어? 팔이 없죠. 아들은 뭐가 없어졌어? 다리가 없어요. 자기가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반응하면 당연히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어요?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겠지. 그럼 실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도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가서 아들을 혼내는 걸로 실망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모질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반응, 떨리는 목소리, 불끈 쥐고 있는 것들 전부 다 내면 심리를 어떻게 간접적으로 서술했죠. 왜? 떨리는 목소리로 주먹을 쥐고 있는 걸로. 그리고 감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죽이고 어떻게 객관화시켜서 표현했고 묘사 위주로 표현을 해서 관객들이 또는 독자들이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 여러분, 제가 이런 키워드들 적어드리는 게, 이런 키워드가 고1 내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객관식 푸실 때 키워드로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봐봐. 이제 아들 만났으니까 식사라도 해야 되잖아. 그럼 봐봐. 국수 한 그릇 말아달라고 하는 거, 곱빼기로 잘 좀 해달라, 참기름 좀 쳐달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치소, 참 기름이 아니라 지름, 이런 거 전부 다 방언이죠. 방언이니까 토속적이고 서민적이고 정감 있고 누구한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주방을 나선 그들은 이제 논동기록에서 접어들었어요. 자, 진수가 가요.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어때? 얘가 너무 위태위태로 보여. 왜? 지금 얘가 다리가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팔로 이렇게 지탱을 하면서 가는데 다리 하나가 없으니까 흔들흔들해서 봐요. 그러면서 이 아픈 얘기를 이제 마음이 진정된 다음에 물어볼 수가 없는 거고, 수류탄 쪼가리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죠. 이제 아들이 걱정이에요. 자, 이미 아버지 걱정은 했죠. 근데 아들이 나 어떻게 살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걱정도 걱정이지만 아들을 위로해야죠.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에 비유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봐봐. 한쪽은 팔이 없죠.
한쪽은 다리가 없죠. 하지만 서로 뭐하고 있어? 하지만 서로 위로해주고 있네. 그러면서 서로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럼 서로 부족한 걸 뭐하고 있어? 상호 보완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하니? 상보적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상보적으로 살아보자. 뭐라고 했어? 집에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다리가 멀쩡하니까 나댄 김에 하는 내가 하고 그러면 되지. 너는 팔 두 개로 할 일을 하고 나는 다리 두 개로 할 일을 할게 라고 하면서 우리 상보적으로 살아보자. 서로 위로하며 살아보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이 당시에는 결핍이 엄청나게 많던 시대야. 그러니 가족들끼리 어떻게 서로 돕자, 협력하자, 공동체 정신으로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손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화장실을 가? 이미 손은 뭐 들고 있어? 고등어 들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진수가 아버지를 도와줘요. 반대로 진수는 봐봐.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왜 부둥켜 앉았을까? 만수는 아랫배에 힘을 끙 주며 일어났다. 자, 오른쪽.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얘기야. 자, 지금 이제 아버지는 팔이 없어서 불편한 거를 아들은 두 팔이 있으니까 도와줬고, 반대로 아들이 다리가 없어서 불편한 걸 아버지가 두 다리가 있으니까 도와주고 있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서로 협력, 공동체 정신을 형상화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야. 자, 여러분 이거 다 써놓으셔야 서술형에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버지를 아들이 도와주는 부분은 이 아래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도와주는 부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지. 야, 그럼 고등어 네가 들고 지팡이 네가 들어 해서 두 다리가, 그러니까 두 팔이 멀쩡하니까 한 손에 고등어 한 손에 지팡이를 들어. 아빠는 두 다리 멀쩡하니까 아들을 이렇게 업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아들을 업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 외나무 다리에서 아들이 다리 하나인데 이렇게 목발 짚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두 다리가 있으니까 아들을 업고 건너가는데 아들을 업으면 어떻게 해? 이제 내가 고기를 들 수도 없고 한쪽 손으로 아이를 지탱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들은 한쪽 손으로 지탱하고 아들은 자기 지팡이랑 아버지가 원래 들고 있었던 고등어를 들고 가는 거죠. 근데 봐라. 여기서의 화자는 누구야?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죠.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 걱정하죠. 이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위하는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위하는 마음, 공동체 정신을 형성한 부분이 제가 형광펜을 친 그 다음에 숫자를 번호를 매겨준 그 1번, 2번, 그리고 여기 3번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다. 자, 만도는 아직 술기운이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얻고 외나무다리를 건넜고 용머리째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여운을 놔뒀는데, 자, 봐봐. 용머리째가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류법이고요. 의인법이고 주객 전도 표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챙겨주고 있는 모습을 자연히 보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게 이 순환을 겪은 세대한테 있어서의 해법을 준 것이고 결국에는 희망, 극복 의지로 끝났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필기 다 되셨죠? 자, 정리하시고 선생님이 얘네 복습 필기용 나눠줄 수 있나? 네, 복습 필기용 지금 나눠준 다음에 여러분 복습 필기용 한 번 더 쓰고 문제 풀면 확 올 거거든요. 복습 필기용 한 번 더 써볼 거고 필기 다 끝난 사람은 10분 정도 쉬시면 됩니다. 네. 화류법, 의인법, 주객전도 자연이 순환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데서 해법을 제시했는데 희망과 극복 의지를 주고 있다.